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레이저 토닝의 치료 원리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레이저 토닝을 할 때 필요한 최적의 파장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파장이 가장 이상적일까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왜 그런 파장을 선택해야 되고 다른 파장을 선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토닝은 일반적인 잡티나 그냥 색소 치료를 할 때는 큰 문제 없이 어떤 파장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뭐라 그랬어요? 기미를 치료할 때 한해서는 가급적 1064를 써야 된다. 그게 리바운드를 낮추고 어떤 악화시키는 걸 막을 수 있고 뭔가 저색소나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레이저 파장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왜? 그게 이제 세포 밖에 있는 다른 멜라닌 세포를 자극 없이 세포 안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때 방송분을 한번 보시면 왜 1064 파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앞에 방송, 그러니까 레이저 토닝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파장이 어떤 건가에 대한 방송을 한번 들어두시면 이것과 연계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레이저 토닝의 치료 원리라든지 레이저 어떤 토닝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파장 이런 것들은 우선 저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왜? 선생님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논문이나 나왔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지식을 종합해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생각해냈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문제라면 시술 시간이 조금 길어서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치료하면 결과는 뭐 다른 병원 비하면 나쁘지 않은, 더 좋다라고 하면 뭐 오바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치료 결과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저 토닝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의학적 수준이 높아요.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미용 의료에 처음 발을 디디는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단지 치료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 알고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굳이 환자분은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해서 본인한테 어떤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치료할 때 어떤 신뢰감도 더 생길 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치료가 좀 어떻게 되면 그런 불안감이 많이 없어져요. 왜? 이게 잘못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뭔가에 대한 문제가 지식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요. 더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도 끝까지 들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피부 관리를 얼마나 하실지, 레이저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의 치료의 접근, 레이저 토닝의 치료 접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피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진피형 색소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뭔가에 의해서 기저층이 손상이 되면서 이 밑으로 떨어져서 이 밑에 색소가 막 머문고 있고, 거기에 대식세포가 와서 이걸 먹은 상태로 가만히 멈춰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멜라노파지라고 하고 이거를 진피형 색소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는 멜라닌 세포가 있고, 얘네들이 색깔을 뿜어내면 여기 표피형 색소가 생겨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표피형 기미, 기미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혼재된 경우 뭐 혼합형 기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로 하는데,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이런 기미 세포의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뭔가 계속 악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는 거지, 뭐 이게 또 다른 부류고 이게 또 다른 부류고 이게 또 다른 부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결국 치료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건강한 피부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좋은 피부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피부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치료에 접근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을 병변이 생기기 전에 피부를 다 바꾸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레이저 토닝을 해야지, 치료에 접근을 해야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렵지만 일반인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미용 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 정도 들으면 이해되다 싶을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여기에 보면 기저층이라는 게 있죠. 그 한 단계 올라가면 유극층, 가시층이 있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과립층이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각질층이 있어요. 그래갖고 피부를 주로 이렇게 4단계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그거를 표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선 기미세포를 보면, 멜라노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핵이 있고, 핵에서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걸 어떻게 돼? 이거를 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멜라닌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멜라노좀이 처음에는 색깔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가 점점 스테이지가 1, 2, 3, 4로 올라가면서 색깔을 가지게 돼요. 그럼 색깔을 가지고 있게 되면 레이저를 쐈을 때 이 색깔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지 2 단계 때 어떻게 돼요? 골지체에서 나온 타이로신 아아제가 여기에 붙어서 여기 어떤 뼈대를 형성하면서 멜라노좀이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색깔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외부에서 레이저를 쏘면 이 세포 안이 치료가 되게 되는데, 이 세포 안에 이 스테이징 1, 2, 색깔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스테이징 1, 2는 실제로 파괴가 거의 안 돼요. 3, 4만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 안에만 그리고 이 안에 레이저가 작용되게 하려면 레이저가 나가는 펄스가 매우 짧아야 돼요. 보통 5나노세크, 10나노세크 이하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보다 매우 짧은 피코세컨드도 나왔고요. 5나노세컨드나 10나노세컨드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토닝이라고 말하는 엔디아그 Q 스위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스테이징이 3, 4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표피로 색깔 멜라노좀을 탁 뿜어내요. 그러면 표피형 색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토닝을 하면 되게 약하게 해요. 약하게 하면 피부에 자극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를 어떤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외부에 있는 색소들은 파괴되면서 각질층이라든지 과립층, 유극층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탈락되면서 일시적으로 톤은 밝아지나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포 밖에 있는 색깔을 건드리게 되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돼서 멜라닌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더 많이 뿜어내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 밖을 건드리지 않고 이 안을 치료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건드리지 않고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걸친다. 그래서 골지체에서 나온 타이로신 아아제가 스테이징 2에 붙어서 스테이징 3, 4로 발전하게 돼서 색깔이 까매진 멜라노좀이 이제 표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란사민, 트리넥산삼이라고 알려진 그 약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타이로신 아아제라고 하는 이거를 억제해요. 이니비터라고 하죠. 그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이 타이로신 아아제의 이니비터로 작용을 해서 이 스테이징 2에 붙어야 되는 타이로신 아아제가 안 붙게 돼서 이쪽 발전하는 진행 단계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넥산삼 약을 먹게 되면, 도란사민을 먹게 되면 이 진행 단계가 안 돼서 피부가 밝아지는 현상, 기미가 안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번 방송에서 레이저 토닝의 치료 접근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총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치료 방법의 언급이 아닌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레이저 토닝을 할 때, 특히 레이저 토닝 어떤 거라고요? 기미 치료를 할 때 이 멜라닌 세포 안에 있는 색소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밖에 있는 색을 가능한 한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색깔을 덜 뿜어내게 된다. 그럴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난다? 이런 색깔이 만들어질 때 이 멜라닌 세포 안에 있는 핵에서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스테이징 1, 2, 3, 4로 발전하게 되는데, 스테이징 2 단계에서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타이로신 아아제라는 효소가 붙어가지고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서 이 진해진 멜라노좀이 멜라닌 세포 밖으로 탁 튀어나가서 이 표피에서 색깔을 이루고 있을 때
표피형 색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 표피형 색소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얘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더 많은 색깔을 뿜어내게 된다. 이런 것들은 앞에 제가 이상적인 파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번 방송인 강론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벨이 높겠죠. 뭐 구체적인 레이저를 몇 초로 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좀 강하게 써야 된다, 어떤 펄스가 필요하다 뭐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등등을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도 한번 들어두시면 꼭 본인이 의사가 아닐지라도 시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